사실 왜 그랬냐면 저랑 우리 맨 작가님이 눈이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사실 투자도 많이 받으셨어요. 최근에 투자도 잘 받으시고 하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계세요. 네.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왕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한 번 해보는 거 없다. 특히 사업 같은 경우엔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다 걸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안녕하세요, 김영철입니다. 세계는 한 권의 책이고 여행은 그 책의 한 페이지를 읽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행의 아름다운 추억 하나씩 다들 갖고 계시죠? 하지만 바가지를 썼다든지 불친절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최악의 여행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오늘 청년 창업 런웨이에서는요, 여행 관련 얘기 준비해봤습니다. 이분은 어떤 추억이 있을지 먼저 시작하면서 우리 창업 멘토인 한재선 박사님 소개합니다. 한재선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방금 오프닝 이제 여행 얘기를 했는데 한재선 박사님은 기억에 남는 여행지 있으신가요? 예.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데가 네팔 히말라야 쪽에서 제가 이제 등산을 좀 해가지고 그쪽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몇 박 며칠 정도로 갔다 오신 거예요, 네팔 쪽으로? 한 12일 정도?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까지. 그렇군요. 예. 전 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 생애 10일 이상 넘는 여행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일을 하다 보면 짧게 막 3박 4일, 4박 5일, 5박 6일 정도 이렇게 갔다 온 기억이 나는데 저도 여행을 사실 좋아하긴 합니다만 시간적인 이유 또 경제적인 이유 등등 해서 여행을 자주 매일 가지는 못하죠. 자, 오늘 모실 분 아까 제가 오늘 여행 관련 된 분들 모신다고 했죠. 정말 기발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시게 될 거고요. 저도 딱 대본 보면서 저희도 이제 하기 전에 오늘 어떤 분이 나온다 이렇게 만나보기 전에 이제 대본을 보는데 글로벌에도 너무너무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지인과 동반 여행 컨셉으로 센세이션을 불러오신 분입니다. 모셔볼까요? 이동건 대표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현지인과 함께하는 여행 컨셉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 이동건 대표님이신데요. 네. 사실 저는 진짜 아까 대기실에 가서 인사도 한번 했고, 예. 그다음에 만나보면서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가이드랑 함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현지인과 함께 여행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렇죠. 어떤 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동건 그러니까 대표님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네. 기존에 패키지 여행으로 해외여행 많이 갔다 그렇죠. 오셨을 텐데요. 근데 패키지 여행 하게 되면 이제 단체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네네. 사진 이제 찍기에 바쁘고 그리고 되게 일정에 쫓기고 이런 게 있는데 저희 마이리얼 트립은 예를 들면 이제 파리에 사는 아티스트와 함께 이제 함께 이제 8시간이면 8시간, 6시간, 6시간 루브르를 돌아본다든지 네. 이제 에펠탑을 파리에 사는 건축가와 함께 가본다든지 이런 이제 진짜 여행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문가는 아닐 수는 있지만 그 그쵸, 현지에 네. 사는 네. 사람. 네, 현지에 사는 사람이 그 현지에 제일 잘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틀에 박혀 있는 코스를 도는 것보다도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을 네, 것 맞습니다. 같은 그런 여행입니다. 또 이분이 일본에서 열리는 스타트업에서도 우승을 하면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거 스타트업 이거는 뭡니까? 그 벤처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경진 대회를 하는 건데요. 네. 그 특히 이제 여행 벤처들끼리만 모여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 팀 참여하고 한국 팀 참여해서 이제 저희 마이리얼 트립이 1등을 하게 돼가지고, 네. 예, 알겠습니다. 인터뷰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건 대표님의 진짜 리얼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지인과 함께하는 진짜 여행 마이리얼 트립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동건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마이리얼 트립이라는 게 나의 진짜 여행이란 뜻인데요. 실제로 저는 이제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행에 두 번의 여행이 제가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제 마이리얼 트립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오늘 해드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여행들, 저에게 그 창업을 결심하게 했던 그 진짜 여행들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보라카이에서 실제 마이리얼 트립을 썼던 거예요. 제가 이제 창업한 지 1년이 지나고 휴가를 보라카이로 가서 제가 저희 서비스를 한번 직접 써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생각했던 대로 너무 좋았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여행 얘기를, 누구 혹자는 막 이거 감시하러 간 거 아니냐, 잘하는지 막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는데 너무 즐거웠었고 좋은 추억이었고요. 이제 대학교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올해로 29인데, 그러니까 꼭 9년 전에 이제 대학을 입학을 했었는데, 저는 경영학과를 입학을 했었습니다. 근데 경영학과에 대해서는 되게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원래는 법과 대학에 가서 판사나 검사가 되는 게 저의 목표였는데, 이제 수능 그것 때문에 이제 경영학과를 가게 돼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드는 게 난 뭐 해야 되지? 난 경영학과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이 1, 2학년 때부터 되게 많았었는데요. 근데 이제 뭐 고민만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제가 내렸던 결론은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다 내 기회가 오면은 다 해보자 했어요. 그래서 맨 오른쪽 위를 보면은 저는 이제 댄스 스포츠 동아리에서 1학년부터 2학년까지 2년 동안 활동을 했었고 회장까지 하고 이제 강습까지 하면서 좀 약간 살이 쪘는데요. 옛날에 이제 그 뭐 자이브나 차차차 이런 거 같은 거 되게 열심히 했었고 본인이 살이 쪘다 하기까지는 어디 계시지 했는데 저분이시군요. 네, 저렇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기업가 동아리, 그러니까 창업 동아리 이런 데 들어가서 가상으로 이렇게 투자 설명회 같은 거를 이제 해봤던 거고요. 또 이제 맨 왼쪽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봉사활동을 이렇게 해보기도 하면서 이제 나한테 무슨 적성이 맞을까 이런 걸 다 해보기도 하고 요새 인턴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인턴도 뭐 대기업도 해보고 벤처기업도 해보고 광고 대행사에서 일해보기도 하고 이제 부천국제영화제 거기서도 일해보기도 하고 되게 이제 내가 뭐가 맞는지 모르니까 기회가 오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다시 이제 복학을 했는데 그 다음에 온 기회가 제 교환학생 제도가 있잖아요. 교환학생을 갈 기회가 생겨서 독일로 제가 한 학기 동안 교환학생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독일에서 이제 교환학생을 할 때 사진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 딱 가고 나니까 생각보다 되게 동네가 너무 조용하고 그래서 막 제가 생각했던 생활은 아니었어요. 친구들하고도 막 엄청 잘 어울렸던 건 아니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차차 적응하게 되면서 그 친구들이 저를 이제 초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일은 맥주가 유명하니까 맥주를 이렇게 마시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모닥불에서 이렇게 흔히 영화에서 나오듯이 막 하더니만 애들이 너의 꿈은 뭐니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한국 대학생들이면 이런 얘기 잘 안 할 텐데 유럽은 달라도 뭐가 다르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친구는 사진작가가 되고 싶다고 하고 어떤 친구는 뭐 변호사가 되고 싶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나는 무슨 뭐 치즈 뭐 그걸 만드는 뭐 그런 걸 할 거다. 되게 재밌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저한테까지 차례가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주 진지하게 생각은 안 했었는데 아까 그 사진에 이제 기업가 학회를 했다고 했었는데 당시 제가 이제 스티브 잡스의 그거에 되게 약간 매료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뭐라고 말은 해야 되니까 난 스티브 잡스 같은 위대한 기업가가 될 것이다라고 하니까 애들이 막 대단하다고 막 너 놀랍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딱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야, 너 그럼 지금 사업하고 있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직은 안 하고 있어라고 말했더니 그럼 너 졸업하고 할 거구나 그랬더니만 아니 난 그것도 아니야 그랬더니만 네 언제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잘 봐 내 계획을 들어봐라고 한 다음에 제가 완벽하게 생각하고 있던 퍼펙트한 계획을 딱 말했어요. 완전 실망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그렇게 실망이냐 말했더니만 동건 생각해봐. 너 그거 다 하고 나면 몇 살이냐는 거예요. 네 계획대로 다 살고 나면 글쎄 뭐 좀 빨리 하면 45? 그러면 동건 그러면 너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만드는 데까지 몇 년 걸렸는 줄 아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0년 걸렸나? 이렇게 말을 했더니만 동건 너 그러면은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하면 20년 걸렸는데 너 그러면 65에 네 꿈 이룬다. 근데 너 지금 돌아가자마자 하면은 운 좋으면 45? 그 정도면 굉장히 빠른 거 아니냐? 라고 이제 되게 말을 하는데 진짜 이렇게 뒤통수를 되게 얻어맞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돌아서 가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돌아서 가는 그 이유는 그냥 단순히 그냥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는지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확 이게 와닿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그걸 깨닫고 나서 이제 귀국이 얼마 안 남았었어요. 귀국이 얼마 남았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크리스마스에 귀국을 했는데 정확하게 일주일 만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첫 사업을 대학교 3학년 때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 사업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같이 사업을 했던 친구들이에요. 이게 뭘 찍은 거냐면은 무슨 인터넷 매체에서 저희를 첫 번째 이제 보도자료 이제 회사를 설립하고 첫 번째 회사를 내준다는데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싸한 공간이 없을까 하니 대학교 강의실에 가서 이렇게 이제 찍은 거였고 이게 CNC라는 걸 하는데 저희 회사 이름이 콘크리트라는 회사였고요. 어떤 회사였냐면 이게 당시에는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모델이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회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건데 저희는 특히 이제 음악 쪽에 집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인디 뮤지션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작품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굉장히 이제 자금의 압박을 많이들 받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께서 저희 콘크리트를 이용하면 나는 이제 이런 앨범을 낼 건데 내가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근데 너희가 5만 원을 후원하면 내가 너에게 CD 한 장을 주고 거기 땡큐 리스트에 네 이름을 넣어주겠다. 10만 원을 후원하면 CD 2장을 주고 땡큐 리스트 그리고 티셔츠를 주겠다. 30만 원을 후원하면 나랑 같이 MT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50만 원을 후원하면 너희 집에 가서 내가 콘서트를 해주겠다. 예, 되게 기발하면서도 아티스트들에게는 정말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플랫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해서 1월에 창업을 해서 정확하게 10월까지 딱 10개월간 운영을 했었고 실제로 이제 12개 인디 뮤지션들이 펀드레이징을 시도를 해서 그중에 6개가 성공을 했었고 그중에 한 분은 또 슈퍼스타 K3에 나오기도 했었고 또 이제 굉장히 개인적으로 짜릿한 순간이 이렇게 엄마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있는데 그 MBC 라디오에서 노홍철 씨가 그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분들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지금도 되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사업을 했는데 10개월 만에 정리를 하게 되고요. 네, 그 10개월 만에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뭐가 문제일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한테 이제 여행을 되게 궁금했던 게 나는 이게 사업이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미국 창업가들은 뭘 그렇게 다르길래 미국 애들은 그렇게 창업의 국가고 창업을 잘하는 걸까 해서 또 남은 돈을 갖고 제가 미국을 가게 됩니다. 실리콘밸리로는 못 갔고요. 뉴욕이랑 보스턴을 가게 됐어요. 위에 같은 경우에 이제 뉴욕대학교 경영대학원인데 여기에도 벤처 센터가 있어서 제가 만나고 싶다고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망했던 게 만나봤더니 아이템도 되게 특별할 게 없고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막 뭐 특별한 점을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미국까지 내가 돈을 써서 왔는데. 근데 얘네들은 뭐가 그렇게 달랐나 보니까 이 말하는데 눈빛을 보는데 자기네 회사가 정말 페이스북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를 정말 마크 주커버그 같은 사람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더라고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첫 번째 사업할 때 생각했던 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말지 뭐 나는 젊으니까 약간 이런 마인드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게 또 하나를 엄청 느껴요. 이왕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한번 해보는 거 없다. 특히 사업 같은 경우엔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다 걸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냥 한번 해보지라는 마인드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기려고 했을까. 그럼 그건 욕심 아닐까라는 걸 되게 깨닫게 되고 돌아와서 한 게 이제 지금 마이리얼 트립이라는 사업인데요. 마이리얼 트립 같은 경우에 이제 현지인과 함께하는 맞춤 여행 서비스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인들이 본인의 현지 노하우를 통해 가이드 투어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여행자들은 그걸 살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2년째 지금 운영을 정확히 기억이 2년 정도 되었고 맨 왼쪽은 이제 저희가 처음 창업을 하게 된 이제 백민서 부대표와 함께 이제 사업 설명회 그 뒤풀이 같은 데서 저희는 이렇게 사업을 할 겁니다라고 처음 소개하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 학교 벤처 보육센터에 있었는데 그 여행업계 익스피디아라는 회사 아시나요? 그 익스피디아라는 회사에서 어떻게 저희를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아시아 총괄 매니저가 저희 회사를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되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었던 거고 이거는 제가 요번에 여름에 유럽 출장을 이제 사업 때문에 가게 됐는데 실제 마이리얼 트립 하는 장면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맨 왼쪽은 이제 이탈리아 로마에서 마이리얼 트립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가이드분이 잘생기셨죠? 왼쪽은 굉장히 잘생긴 꽃미남 가이드로 유명하신 분이고 오른쪽은 이제 가족분들이세요. 근데 파리 뽕네프 다리에서 이제
가이드 투어를 하고 있는 거 제가 마주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사진을 찍어봤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아까 2명으로 시작한 거 보셨죠? 지금은 이제 정규직 9명, 그리고 인턴 2명, 11명짜리 회사가 됐는데 요번에 대만으로 워크숍을 가서 직접 다들 가이드 투어를 써보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제가 사업을 통해 배운 건 2번의 여행과 두 번의 사업을 통해 배운 건 다음과 같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 그냥 바로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제 성공을 하고 싶다면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였고, 두 번째로 뛰어든다면, 그렇게 빨리 뛰어든다면 진짜 배수의 진을 치고 내 모든 걸 다 걸고 진지하게 뛰어들고 내가 이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그냥 한번 해보지 좋은 경험이 될 거야라는 거는 절대 안 하는 이만 못하다는 걸 되게 배웠던 것 같고요. 예, 그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공유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잘 들었습니다.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투어가 어떻게 보면 저처럼 네. 저는 뭐 일본에 있는 방송국을 좀 구경하고 싶습니다. 네네. 그러면 네. 이제 방송국도 구경시켜주고 그렇죠. 네. 그리고 많이 걸었더니 배가 고프니까 일본 네, 현지 그렇죠. 라면도 먹고 싶고 그렇죠. 하면은 그 현지 음식도 이렇게 소개해주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도쿄 사람들만 가는 네. 그런 집을 갈 수 있는 거죠. 네. 박사님은 오늘 강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동 아, 예. 사실 지금 굉장히 편안하게 말씀하셔서 그렇지만 네. 그 스타트업 중에서도 여행 스타트업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지금 사실 투자도 많이 받으셨어요. 그 최근에 네. 투자도 잘 받으시고 하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계세요. 네.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굉장히 자세한 얘기는 안 하셨지만 엄청나게 실행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이 똑같은 아이템을 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어떻게 잘 가져가고 얼마나 발 빠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 실행력이 정말 좋으신 분 같으세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아까 말씀대로 유사 사이트가 굉장히 뭐 많다라고도 얘기하셨는데 네. 좀 단점이나 그런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까? 사실 물론 사장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실 건데 어차피 사람 기반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 기반의 비즈니스가 얼마까지 확장이 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이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여행객을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여행객 중에서도 이런 여행을 바라는 사람을 또 상대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줄어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아마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이 플랫폼을 해외로 넓혀가는 예를 들면 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뭐 대만 또는 이탈리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고객이 꼭 우리나라 사람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말하지 마. 아 대표님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생각하고 예, 있어요.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사실 왜 그랬냐면 저랑 우리 맨 작가님이 눈이 이렇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아 진짜 보니까 네.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도 올 수 있지만 미국 사람이 일본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런 것도 네. 되겠네요. 네. 원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솔직히. 저희는 이제 사실은 이제 곧 중국인들이 한국에 오는 것을 목표로 네. 지금 이제 비슷한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네. 실제로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나중에 최후의 목표는 이제 진짜 방금 말씀하신 미국인이 일본 갈 때, 뭐 미국인이 영국 갈 때 그때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중국인이 미국 가거나 미국 이런 갈 때 것도. 최종 목표로 보고 있죠. 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최종 목표로. 그래도 또 뭐 이제 단계 또 하시는 거죠. 네. 그럼 반대로 아까 중국 사람이나 뭐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네네. 그거는 어떻게 하나요? 네, 그거를 이제 네. 아직은 안 준비되어 있는데 곧 이제 가장 네네. 가까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가 네. 그런 이제 중국인들이나 미국인들이나 일본인들이 한국 오는 서비스.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께서 가이드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분들도 사실 되게 뻔한 장소만 돌아다니시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진짜 그분들이 이제 뭐 사실 홍대 클럽 같은 데 가보고 싶어도 네.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가세요. 그러니까 네네. 막상 또 가려고 하면은 꺼려지고 근데 그 가이드분들이 도와준다든지 진짜 그런 서울의 모습, 한국의 모습을 네.
그거는 제가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네. 한국 현지 가이드는 방송국 투어를 있다면 제가 네. 일단 YTN 투어 시키면서 네. 네, 여기 방송국 구경시켜주고 이런 것도 네. 내가 잘하지 않을까.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이 신청은 온라인으로 보통 하죠, 그죠? 네, 온라인으로 보통 하는데 사실 오프라인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또 우리 여행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앞으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저희는 이제 저희의 비전은, 그러니까 저희의 비전이 뭐냐면 누구나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선사한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행은 기본적으로 되게 행복한 이벤트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희 가이드 투어가 그 행복한 걸 완전 잊을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어주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고요. 뭐 이제 사업적으로는 이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게 마지막에는 미국인들이 일본 갈 때 그렇게 쓸 수 있는 진정한 글로벌 플랫폼이 되는 게 사업적인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동건 대표님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행하기 전 기분 좋은 상상이 계속된다.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한다. 직접 해보지 않고는 그 짜릿함을 느낄 수 없다. 많은 준비가 따른다면 실수가 없다. 눈치채셨죠? 네, 여행과 창업의 공통점입니다. 많이 준비하셔서 실수를 줄이시면 되겠죠? 네, 청년 창업 런웨이입니다. 주유소에서 이렇게 네. 또 커피를 또 이렇게 파시는 거예요. 뭐 사실 요즘 커피 소비량이 정말 많이 늘었죠. 저도 한 두세 잔 정도 마시는데 그래서 많이들 창업하시는데 네. 뭐 다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걸 또 머리를 굉장히 잘 쓰셔가지고 내 돈 쓰지 않고 남의 돈 쓰면서 마케팅도 되고 뭐 이런 굉장히 영리한 방식으로 실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주유소를 60군데를 한겨울에 찾아다녔습니다. 걸어서 자전거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근데 이제 계약하기 전날 그 설계팀으로부터 야, 여기 그린벨트란다 이러더라고요. 그린벨트는 뭐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